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주연입니다. 책 강좌 세 번째 영상이에요. 이전 영상을 봤는데도 아직 뭔가 어려운 느낌일까요? 오늘 영상은 그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게 실제 채색 과정을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빛의 산란 현상 때문에 공간에 분위기가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변화 있고 다양한 색을 쓰되 주조색을 염두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색은 혼합해서 써야 한다. 또 색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색이 있냐에 따라 명도, 채도, 색상이 달라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채색을 좀 어려워한다는 거, 이런 내용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채색은 색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다양한 단 차이, 즉 명암 차이예요. 우리 눈은 명암보다 색을 더 먼저 인지하기 때문에 색상에만 치우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명암 또는 단계 차이를 무시하고 그릴 때가 있어요. 명암 차이가 없는 그림은 그림이 산만해 보이고요. 단계 차이가 없는 그림은 밋밋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컬러 그림을 흑백으로 바꾸어 보아도 형태나 분위기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흑백 영화를 볼 때 불편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 명암 차이와 단계 차이로 인한 결과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명암이라는 건 사물을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한 명암이라기보다는 그림 전체의 명암 대비, 명암의 밝고 어두움, 단 차이는 점진적인 밝음 혹은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채색을 할 때 너무 입체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그림이 어렵게 풀려요. 입체적인 그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배제하는 것이 채색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점 꼭 염두하세요. 일단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대상을 면으로 인식하고 면에 색을 칠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요. 밝은 면, 어두운 면을 적절한 상황에 따라 배분을 해주는데 과감하게 해주면 더 극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단 차이로 명암의 변화를 줘야 해요. 그림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래야 그림에 좀 생기가 생기고 뚜렷함과 매력이 있는 그림이 되니까요. 그리고 분위기라는 게 생겨요. 또 어둠의 흐름은 연결이 되면 좋은데 화면에 리듬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밝고 어두운 것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야외에서는 태양빛이겠고 실내에서는 창문으로 들어온 빛 혹은 조명이겠죠. 그럼 여러 가지 그림을 보고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들의 상황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담아두면 피와 살이 됩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당연히 명암 대비가 생기겠죠. 그림자는 어떤 날씨인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맑은 날의 그림자는 강하게 보이고요. 또 그림자 속의 형태도 살짝 그려져요. 그림자 속의 단 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림자를 푸른색으로 표현하면 맑고 화창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림자도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 다양한 컬러로 표현할 수 있겠죠. 공기원근법은 멀리 있는 사물의 단 차이가 미미하게 표현이 돼요. 단 차이를 미미하게 그리되 뒤쪽을 뭉개지 않고 형태를 또박또박 그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멀리 보이는 희미한 구름도 외곽의 형태를 유지해서 그려줍니다. 공기원근법은 공간감을 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앞쪽을 어둡게 그린 그림은 장엄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앞쪽에 그림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앞쪽을 어둡게 채색을 하면 안을 들여다보는 집중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의 그림들도 볼게요. 인물화, 배경을 어둡게 해서 그리고자 하는 인물과 분리시켜주는 명암 대비를 준 그림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명암 대비의 배분입니다. 정물화, 한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림은 사물의 덩어리감이 잘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어둠 속 컬러를 어떻게 칠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검정색이나 회색을 써도 사실 무방하지만 탁한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사물의 어두운 부분은 상대적인 보색을 섞어주면 효과적인데, 보색을 섞으면 무채색이 되니까 역시 탁하지 않게 유의하면서 살짝만 섞어주면서 칠하면 좋아요. 노란색에는 파랑, 빨간색에는 청록 이런 식으로 섞어주는 거예요. 역광 그림은 배경이 밝고 앞쪽 대상이 또 어두워지는 거겠죠. 외곽의 테두리에 빛을 표현해주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회화나 일러스트 화풍 모두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이에요.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조명이 있는 그림 역시 명암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빛이 전체적으로 미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해가 넘어간 저녁빛은 빛이 미미해지겠죠. 또 안개가 꼈을 때
흐린 날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빛의 양이 적은 경우 역시 단 차이가 미미하지만 어두운 부분은 더 강조되는 특징이 있어요. 면으로만 그려지는 일러스트 같은 경우 역시 단 차이와 색감 차이를 염두하고 주조색과 보조색, 포인트색을 적절하게 사용해요. 사실적인 그림보다는 색감이 더 중요하지만 면과 면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명암의 차이를 주는 게 좋아요. 잘 그려진 일러스트 그림을 감상할 때 이런 점을 잘 관찰해 보세요. 결국 모든 그림의 원리는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단 선이 있는 그림은 예외입니다. 선이 있는 그림은 다른 강좌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빛에 따라 그림의 명암 대비가 생겨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그림을 볼 때 이런 기준으로 그림을 감상하고 머릿속에 그 상황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일러스트 화풍에서도 다양한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좀 더 여러 상황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릴 수 있는 표현 양식이 넓어지겠죠. 그럼 한번 색을 선택하고 면을 채워보죠. 관념적인 색으로 면들을 제가 일단 칠해본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색상들 중에 예뻐 보이는 색을 그냥 칠한 거예요. 흑백으로 돌려보면 명암 대비가 미미하고 단 차이가 없어서 캐릭터와 배경이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색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흑백으로 돌려보는 방법은 그림의 맨 위 레이어에 흑백으로 색을 칠하고요. 페인터에서는 컬러 속성입니다. 다른 디지털 프로그램에도 모두 있는 기능입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점검 차원에서라도 한 번씩 흑백으로 돌려보는 습관은 그림이 느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면이 붙어버린 경우는 별봉 같은 걸로 찍어서 밝기를 조절하거나 또 닷지나 번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주면 돼요. 일단 스케치를 마친 그림, 이제부터 여기서 어떻게 색을 칠해야 될지 고민이 되죠. 일종의 채색 공포 증상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리지 않고 작은 썸네일을 만들어서 팔레트로 사용해 볼 거예요. 일단 사이즈를 1000픽셀로 줄여주고 해상도도 적당히 낮춰줘요. 간단하게 채색을 하는 거니까 크기는 그렇게 별 상관이 없어요. 시간대는 해가 지는 오후로 저녁에 노을이 지는 풍경이고요. 풀밭에 라벤더 꽃을 그려줄 거고 또 강아지 산책하는 후에 편안하게 쉬고 있는 소녀를 그려줄 건데 제가 상상해서 그린 그런 상황이에요. 일러스트 그림은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들이 늘 존재해요. 그럼 일단 스케치는 채색 느낌을 보는데 방해가 되니까 오퍼시티를 줄여주고 세 가지 색을 섞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 볼게요. 빨강, 노랑, 노랑의 보색은 컬러 하모니에서 정확한 색상 파랑을 선택하고 세 가지 색을 마구 섞어줍니다. 풀밭의 면적이 넓으니까 주조색은 풀색이라서 일단 다양한 녹색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녹색과 조금 반대되는 빨강을 섞어서 어두운 녹색도 만들어줘요. 어두운 컬러가 필요하겠죠? 탁하지 않은 컬러로 만들어야 하는데 좀 탁해진 것 같아요. 일단 만들어 놓고 봅니다. 라벤더의 보라색이나 파란색도 필요해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주조색인 초록을 적당하게 혼합해서 만들어주면 좋아요. 필요할 것 같은 모든 색을 만들어주고 또 그리면서 필요한 색은 또 그때그때 만들어주면 되겠죠. 섞임이 좋은 브러쉬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심플 워터를 선택하고 브러쉬의 성질을 바꿔줄 거예요. 컨트롤 B를 눌러서 옵션 창을 열고 메소드 여기 이 부분을 레거시 커버로 바꿔주고요. 서브 카테고리에서 그레니 플랫 커버로 바꿔주고 살짝 질감이 있는 브러쉬로 만들어줄 거예요. 섞임의 수치 블리드를 최대한으로 올려줍니다. 그 세 브러쉬의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그럼 이렇게 가볍고 질감이 있는 좋은 브러쉬가 만들어져요. 일단 풀밭을 칠해줍니다. 풀밭에는 다양한 녹색들이 있겠죠. 녹색 컬러 다양하게 여기저기 칠해주고요. 앞쪽에는 많이 어둡게 칠할 거예요. 하늘은 노을빛을 그려줄 건데 적당한 색들을 칠해봅니다. 붉은색의 점진적인 밝은 색은 흰색을 섞는 것과 같고요. 점진적인 어두운 색은 검정색을 섞는 거겠죠. 멀리 지평선의 컬러가 고민이 되는데 잘 모를 때는 공기원근법을 적용해서 회색을 사용해도 좋아요. 회색은 모든 컬러와 잘 어울립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계통의 색이 선택이 되었는데 초록과 자주 혹은 보라예요. 이 초록색의 보색은 보라색이에요. 보색 대비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칠했어요. 이제 라벤더 꽃색을 결정해야 되는데 색깔은 고민이 안 되는데 이게 어둡게 해야 할지 밝게 해야 할지가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예뻐 보이는 색을 찍어줬어요. 라벤더는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어요. 캐릭터의 색도 정해야겠죠. 붉은기가 있는 머리 컬러 색을 칠해주고요. 라벤더에 있는 파란색을 한번 칠해봤어요. 색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강아지색이 고민되는데 일단 황토색으로 칠해주고 나중에 주조색을 좀 섞어줄 거예요. 파랑색은 초록색의 근접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추가해 주었고요. 이쯤에서 흑백 레이어를 켜보니까 강아지와 사람이 붙어 있네요. 강아지를 밝게 할지 어둡게 할지 선택해야겠어요. 멀리 보이는 땅과 하늘은 밝기를 조금 더 추가했어요. 언덕이랑 하늘은 완전히 분리를 시켜줘야겠죠. 그림자색도 정하고 멀리 있는 라벤더는 좀 더 빛을 받아서 밝아 보일 것 같아요. 역광으로 빛의 느낌을 잡아주고요. 색은 칠하면서 점점 밝아지긴 할 건데 그래도 조금 밝기를 올려줬어요. 좀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요. 앞쪽 어두운 컬러에도 채도가 낮아서 채도를 좀 올려주었고요. 캐릭터도 조금 채도를 올려주고 어둡게 칠합니다. 채도를 올려주는 브러쉬는 심플 워터 브러쉬가 좋아요. 또 여기서 흑백으로 돌려볼게요. 강아지와 사람 아직도 붙어 있어요. 강아지를 결국 어둡게 눌러주었습니다. 캐릭터도 한번 주조색을 더해 주었어요. 원경은 한 번 더 밝기를 조절해 주었어요. 캐릭터와 바닥을 좀 더 떨어뜨려 주고요. 마무리를 하였는데 이렇게 썸네일의 컬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색 선택하는 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고 작업을 하면 그리면서 색을 막 고칠 때보다 오히려 시간이 단축돼요. 실제로는 작업을 하면서 컬러가 조금 바뀌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준이 되는 컬러들이 있으니까 한결 부담이 덜하거든요. 신경 써서 완성하고 싶은 그림이 있으면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세요. 다음 영상은 이 그림을 완성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도 늦지 않게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